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여자이고요. 현재는 신용카드를 배달하는 알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집안 살림에 저라도 보태보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5년 정도 하고 결혼을 한 사이인데요. 제가 워낙 힘들게 살아와서 남편이 저를 보면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아버지 없이 엄마랑 단 둘이 살았는데 난폭한 아버지보다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엄마가 더 미웠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당하고 살았는데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됐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항상 문제가 있는 남자들만 어쩜 그렇게도 잘 데리고 오는지. 엄마가 데리고 온 남자들로 하여금 엄마만 상처를 받으면 몰라요. 저까지 같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문제였죠.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까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런 엄마 때문에 특히 사춘기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가뜩이나 예민한 나이에 엄마는 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여자 둘만 사는 집에 아저씨들을 데리고 왔죠. 어쩔 때는 엄마가 없을 때도 저희 집 문을 따고 들어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집주인인 제가 집 밖에 나가야 했고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가출도 몇 번 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때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나한테는 엄마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고 하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라고요. 그렇게 지옥 같은 10대를 엄마와 함께 보내고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그 집을 떠났는데 제가 엄마를 떠나면 모든 게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천륜의 끈이 이렇게도 강한지 제가 끊는다고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엄마는 나이가 드니 이젠 남자 문제가 아닌 돈 문제로 저를 괴롭혔어요. 퍽하면 돈 20만 원만 보내달라, 퍽하면 카드값 좀 보내달라 하셨죠. 근데 저도 미련 곰탱이 같은 게 이런 엄마가 밉다 하면서도 엄마가 죽겠다는 소리를 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돈을 보내주곤 했어요. 근데 일이 하나 생기면서 엄마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바로 엄마가 갑부집 아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의 3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했어요. 엄마는 가족 식사를 해야 되는데 너도 좀 같이 가자고 했고 그렇게 엄마랑 같이 그 갑부집 아저씨 집에 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마치 자기 집인 마냥 저한테 집 소개를 해주는데 2층으로 된 어마어마한 양옥집이었어요. 그 집을 보고 엄마가 이런 아저씨한테 시집을 가니까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젠 돈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겠다 싶었죠. 그렇게 엄마의 뒤를 따라 집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어느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있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진주 반지를 하나 꺼내더니 얘, 너 이거 가지고 가. 가서 팔아 쓰던지 네가 끼든지 알아서 써.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빌려 쓴 돈들 이걸로 다 갚는데 생각해? 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 진주 반지를 제 외투 주머니에 넣으며 얼른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1층 식당으로 갔는데 밥 먹기 전에 외투를 벗어 반으로 접어놨어요. 근데 그 진주 반지가 주머니에서 빠졌나 봐요. 또르륵 소리와 함께 그 진주 반지가 갑부집 아저씨 딸의 발밑으로 떨어졌고 그걸 본 그 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잠깐, 이거 내 진주 반지 아니야? 너 이거 지금 훔친 거니? 이게 왜 네 외투 주머니에서 떨어져? 아까 집 구경한다더니 내 방에 들어가서 이거 훔쳐가지고 나온 거니? 이것들 완전 도둑놈이 아니야? 라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저희 엄마라는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 제 얼굴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빨리 잘못했다고 무릎 안 꿇어?
당장 잘못했다고 싹싹 안 빌어? 라며 그 아저씨 딸을 붙잡고 아유 미안해요. 내가 얘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얘가 어린 마음에 철이 없어서 그만 사고를 쳤나 봐요. 내가 애미로서 이렇게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 갑부집 딸은 저를 신고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한참 난리를 치다가 결국엔 제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니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고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대문까지 내쫓으며 다시는 얼쩡도 하지 말라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로 엄마라는 인간을 증오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저 결혼할 때도 엄마는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와 다른 사정이었죠. 제가 엄마를 증오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남편의 어머님은 헌신을 다할 자식을 키우셨다고 했으니까요. 딱 전형적인 엄마의 모습으로요. 비록 남편 고등학생 때 고질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남편에겐 엄마라는 존재가 항상 그리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제게도 어머님 말이야.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잘 좀 해드려. 돌아가시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 라고 하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싸웠어요.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좀 쉽게 하지 말라고. 내가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요. 원래는 착한 남편 덕에 싸울 일이 아예 없었는데 엄마 얘기로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이런 싸움이 반복되다 보니 그 이후로는 남편도 엄마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착한 저희 남편이 저를 많이 맞춰준 거죠. 사실 자랑 같지만 저희 남편 여태까지 살면서 재속 한 번 안 썩이고 저한테 헌신적이고 가족한테도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는 게 제가 45살인데도 아직까지 저만 보면 이쁘다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저희 남편은 직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데 원래 30, 40대에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제2의 직업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남편 말로는 주택관리사가 정년이 없어서 60이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만한 자격증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저희 아파트에 취직이 되었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마침 오랫동안 일을 했던 소장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남편이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된 거죠.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위탁업체에 용역을 맡기지만 저희같이 한 동짜리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을 하기에 남편이 쉽게 취직이 된 거죠. 저희 부부가 이 아파트에 산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누구보다 이 아파트의 사정을 잘 알았고 주민분들 또한 아파트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소장이 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이 돼도 일할 수 있는 아파트는 한정적이고 일자리보다는 구직자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정말 안정적인 곳에 취직이 잘 된 거죠. 게다가 그 전에 계셨던 소장님이 한 20년 넘게 저희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두신 거지 건강만 아니었으면 더 오래 하셨을 수도 있으셨죠. 그것만 봐도 저희 남편이 아무 사고 없이 일만 잘한다면 오래도록 소장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 동짜리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얼굴도 거의 다 알고 사이도 좋아서 저희 남편한테 더 편하게 아파트에 대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가 되었죠. 근데 주민분들은 편하고 좋을지라도 저희 가족들은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오밤중에도 윗집에서 쿵쿵거린다고 저희 남편한테 해결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복도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며 순찰 좀 해달라는 이런 연락도 왔었고요. 그럼 남편은 본인의 일이니 마다하지 않고 오밤중에도 해결을 하러 나가곤 했어요.
뭐 자주 이런 연락들을 받은 게 아니라 가끔씩 받았으니 저도 이해를 좀 했지만 남편이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런 민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독단적으로 밤에 순찰을 하러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차장도 좀 둘러보고 하단도 좀 둘러본다면서요. 그리고 관리사무실에 가서 남은 업무도 좀 보고 온다고 저한테 먼저 자라고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 성격대로라면 절대 퇴근하고 와서 일을 다시 할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둘씩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제가 꼭 잠에 들락말락 할 때 민원이 들어왔다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이 쏟아지니 남편이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잠에 들어버렸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남편의 뒤까지 쫓아갔다니까요.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나간 소리에 뒤따라 나가니 남편은 어김없이 관리 사무실로 들어갔고 불까지 환하게 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저녁 9시쯤이었나? 남편이 누군가의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저한테 여보, 나 사무실 좀 나갔다 올게. 방금 민원 전화가 왔는데 아니 윗집에서 애어른 할 거 없이 계속 뛰어다닌다고 하네. 그래서 방송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방송하고 나서 나는 일 좀 마저 보고 올 테니까 먼저 자 라고 하는데 아파트 방송이면 저도 당연히 들을 테니 이번에는 아무 의심 없이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파트 방송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한 두어 번 정도 똑같은 방송을 하고 종료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나서 저도 줄여놓았던 TV 볼륨 소리를 다시 키우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TV 소리를 낮추었고 귀를 기울였는데 세상에 아파트 방송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와이프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나왔다니까요. 없는 민원 만들어내면서까지 나온 거예요. 제가 맨날 밤마다 나가니까 이제 와이프가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걸릴까봐 걱정이라니까요. 라고 하니 뒤에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야 고맙지. 이렇게 날 위해서 직접 오밤중에 낳아주고 재워주기까지 하는데 평생을 외롭게 산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이걸 내가 어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 남편이 아유 장모님 은혜라뇨. 사위된 도리로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에린이 엄마만 제가 잘 설득하면 장모님 이렇게 밤마다 관리사무실에서 지내는 것도 이제 끝일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저희 딸이 밖으로 나와 엄마 지금 이거 아빠 목소리 아니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제가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었죠. 저는 신발까지 짝짝이로 신고 관리사무실로 쳐들어갔어요. 관리사무실 문을 있는 대로 두드리니 남편이 한참 뒤에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를 보고 기겁을 하며 당신 앉았어?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온 거야? 라는 말에 엄마 어딨어? 여기 엄마 있는 거 다 알고 왔거든? 엄마 어딨냐고. 당신 장모 어딨냐고.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장모님을 왜 여기서 찾고 있어? 당신 잠꼬대? 라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방송으로 당신이랑 엄마랑 대화한 내용들 전부 다 들렸거든? 나 말고도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근데 끝까지 발뺌하는 거야? 라며 남편을 밀치고 관리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남편도 뒤따라와 마이크가 켜진 걸 보고는 아차 싶었고 얼른 켜진 마이크를 껐죠. 그리고 저는 이곳저곳 살펴 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엄마의 흔적은 없었고
안쪽 탕비실에 들어가니 거기도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엄마 어디다 숨겨놨냐고 하며 이리저리 보던 찰나 남편의 책상 밑에 웬 옷자락이 하나 삐쭉 튀어나와 있었고 저는 성큼성큼 책상으로 다가가 밑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니 거기에 엄마가 머리를 감싸고 뒤적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팔을 잡아당기며 여기 이러고 있으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아서 이러고 있어? 여기 왜 찾아온 거야? 아니, 우리 남편 왜 찾아왔냐고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엄마는 백발이 된 모습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엉엉거리고 울고 있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고개 들고 똑바로 말해보라고 했어요. 나 미치는 꼴 보고 싶냐고 난리를 쳤죠. 딸 도둑 만들고 무참히 버릴 때는 언제고 왜? 또 그 남자한테 버림받으니까 날 찾아온 거야? 당신이 진짜 사람이 맞아? 라고 하니 남편이 저를 말리며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기가 막히고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엄마가 아주 거짓골을 하고 저희 아파트 앞을 서성거렸다는 겁니다. 이런 엄마의 모습을 남편은 사무실 CCTV에서 보게 되었고요. 근데 이러다 말겠지 했던 엄마가 몇 날 며칠째 이렇게 서성거리니 그걸 보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엄마에게 다가가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며 왜 그러시냐고 했대요. 그러니 엄마가 제 이름을 말하며 내 딸 최희영이 여기 사는데 혹시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남편은 그 여자가 저희 엄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를 모시고 한참 동안 안부를 묻고 왜 이런 행색을 하고 다니시는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 그 갑부집 아저씨네에서 쫓겨난 지는 이미 20년이 되었다고 했대요. 그 이후로는 집도 절도 없어서 노숙을 하면서 살았다는데 저를 찾고 싶어도 차마 볼 면목이 없어서 찾지 못했대요. 저는 그 소리에 당연히 날 볼 면목이 없어야지. 근데 왜 왔어? 왜 찾아왔냐고 하며 엄마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니 뼈밖에 안 남은 엄마는 제 소나기에 이리저리 휘둘리시기만 하며 눈물만 흘려대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막 말리며 그만 좀 해. 지금 장모님 많이 아프시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 이제 살아계시는 날까지 얼마 안 남으셔서 당신 찾아오신 거래 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 소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다리를 붙잡으며 희영아, 이 엄마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어. 그때는 내가 살아야 너도 살고 너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그 부잣집 영감한테 붙어 있어야 우리 딸이 돈 걱정 안 하고 고생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얕은 생각으로 너한테 상처를 주고 말았다. 엄마가 너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것도 내가 보호자가 필요해서 계속 보호자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 정작 보호자가 필요했던 건 나보다 더 어리고 연약한 네가 더 필요했을 텐데 미안하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끝까지 악에 바치는 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보호자가 필요했다고 해도 당신처럼 남자에 미쳐 사는 엄마들은 없어. 나도 엄마가 되어봐서 아는데 당신 그거 변명이야. 그냥 남자가 좋았던 거라고. 당신은 내가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없잖아. 이제는 내 남편 인생까지 망치려고 해? 당신 때문에 내 남편 직장도 잘리게 됐네? 여기서 당신 밤마다 먹고 자고 해준 거 알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 끝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 제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시는. 이라고 하며 엄마의 진보다리를 밖으로 집어 던졌고 엄마도 잡아 끌어당겼어요. 제발 사라지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제게 희영아, 그러면 이거라도 가져가라. 이거라도 하며 진보다리에서 뭔가를 꺼내 절여주는데 지폐가 돌돌 말려져 있는 돈뭉텅이였어요. 엄마가 너 보면 이거 주려고 했었는데 이거 가져가. 그리고 엄마 이제 2번 다시 네 앞에 안 나타날게. 미안했다 하며 그 돈을 제 앞에 던져주고 주랭랑을 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 돈을 내버려둔 채 남편에게 빨리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그 돈을 주어 엄마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는 엄마 따라가면 이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난처한 얼굴로 마지못해 절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 엄마의 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엄마는 맞았나 봐요. 저는 남편과 급하게 응급실로 갔고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됐는데 췌장암 말기도 너무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치료조차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는 몇 번이나 현관문 턱에서 망설이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엄마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희영아, 이 엄마가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엄마 해줄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만 내 딸로 또 태어나주면 안 되겠니? 그래야 다음 생이라도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며 살지.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지은 죄 다 갚으며 살지.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엄마에게 엄마, 다음엔 그냥 엄마가 내 딸로 와. 엄마가 내 딸로 오면 내가 제대로 엄마 보호자 해줄게. 엄마가 외롭지 않게, 엄마가 보호받을 수 있게 내가 보호자 해줄게.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용서한다고 했죠. 모든 거 다 용서할 테니까 편하게 가시라고. 마음의 짐 다 털어버리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저희 집에 오신 후 딱 2주 만에 제 손을 꼭 붙잡은 채로 눈을 감으셨어요. 아직까지도 그 따뜻한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엄마를 용서하고 편하게 보내드린 게 정말 다행이라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용서를 하는 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도 엄마를 용서하고 나니 제 스스로가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저처럼 용서를 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랄게요. 처음은 힘들어도 하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 안에 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